그때 3억 3천만 원 정도 했다고 하면 지금 5억 4천만 원 정도니까 그래도 2억 정도는 오른 셈이 됩니다. 안녕하세요. 세비티입니다. 오늘 저는 미분양 분양권을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미분양 분양권을 매수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던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.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이렇게 미분양이라도 그 안에서 정말 입지가 좋은 곳을 잘 골라낸다면 정말 저렴하게 좋은 분양권을 살 수가 있구나. 그런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. 근데 보통 우리가 미분양이라고 했을 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미분양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분양을 하잖아요. 근데 분양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미달이 났을 경우에 뭐 예비 당첨자까지 가고 무순위 청약까지 갔는데도 소진이 안 되면 결국에는 그 물량들이 미분양으로 나오게 됩니다. 그만큼 그 지역에 사는 실수요자분들이 수요가 없다는 말인데요. 이때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영원한 미분양은 없다는 것입니다. 보통 뭐 아실이나 부동산 지인 같은 사이트에 보시면 미분양 그래프 보실 수 있잖아요. 그러면 그렇게 많던 미분양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갑자기 소진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소진이 될 때는 급소진이 됩니다. 정말 빠르게 이렇게 소진이 돼요. 이게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만큼 갑자기 수요가 많아졌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미분양 물량과 이 수요는 반대로 움직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수요가 많아지면 미분양은 줄어들고 수요가 없어지면 미분양은 많아집니다. 그래서 미분양 수치만 보더라도 우리가 수요를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. 여기가 어디냐면 창원시 마산 하포구에서 분양을 했던 월령 부영 아파트라는 곳입니다. 현재는 마린의 시향 아파트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. 요 단지가 2018년도경에 분양을 했습니다. 세대수가 거의 4,000세대가 넘었는데요. 전체가 미분양이 났습니다. 그래서 요 당시에 창원시의 미분양 그래프를 보면 미분양 개수가 6,000개가 넘습니다. 6,000개 중에서 거의 4,000개 이상이 이 월령 부영 아파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이 한 아파트에서 이렇게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물량이 이 창원시 전체에 좀 악영향을 미쳤습니다.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 뭐냐면 이렇게 소진이 안 될 것 같았던 미분양이 급소진이 됩니다. 거의 2018년 5월 달에 6,000개가 넘었던 미분양이 2021년 1월 달에는 이 미분양이 거의 1,000개 이하로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. 그만큼 수요가 많아졌다는 거예요. 그리고 마린의 시향 단지 같은 경우에도 미분양이 다 소진이 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. 여기 분양가가 거의 뭐 3억 2천, 3억 3천 정도 했었거든요. 근데 고점이던 시기에는 거의 5억 2천만 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거의 분양가 대비해서 2억까지 올랐고요. 최근에 이제 하락기를 겪으면서 가격이 떨어졌지만 최근에 이제 거래가 된 가격을 보니까 뭐 3억 9천, 거의 4억 정도에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아파트를 미분양이 났을 때 매수를 했다면 그래도 지금 떨어졌다 하더라도 거의 그때 가격에 비해서 1억 가까이는 오른 셈이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미분양이라고 무시만 할 것이 아니라 미분양 난 분양권도 여기서 혹시나 더 괜찮은 게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이게 찾아보실 때 저희가 단순하게 미분양 그래프만 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. 이 그래프는 그냥 수치만 나오잖아요.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걸 찾는 방법은 시청이나 도청 홈페이지에 가서 미분양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. 업체별 미분양 현황이 있습니다. 이 자료를 보시면 보통 엑셀로 되어 있는데요. 미분양이 난 단지마다 전달에는 몇 개였고 이번 달에는 미분양이 몇 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그 지역에서 남아있는 그 미분양을 보면서 실제 지도에서 그 입지를 보셔야 돼요. 그 위치가 어디인지, 입지가 어떤지, 동서남북에 뭐가 있는지, 여기 정말 선호를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남아있는 미분양 분양권 중에서 더 괜찮은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. 또 우리가 여기서 뭐 더 한다고 하면 실제 임장을 가가지고 그 현장을 볼 수도 있고요. 그 주변에 있는 뭐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이 단지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.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. 무엇이냐면 이게 전달에 비해서 현재 달에 몇 개씩 줄어드는지를 보셔야 돼요. 근데 이렇게 줄어드는 패턴을 보면 상대적으로
계속적으로 그 안에서 더 수요가 있는 곳들은 전달에 비해서 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. 그래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여기 더 많이 줄어든 단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미분양 분양권 중에서 나중에 보석이 될 수 있는 정말 좋은 단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악성 미분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. 아무리 뭐 그 지역이 뭐 수요가 많아지고 한다 하더라도 소진이 안 되는 미분양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외곽에 있고 선호를 하지 않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선별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미분양들이 위치가 어디인지, 입지가 어떤지를 잘 판별을 하시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또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성시에서 분양했던 단지인데요. 서동탄역 자이라는 아파트입니다. 이 단지가 2016년 6월에 이제 분양을 했었고요. 분양가가 3억 3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. 근데 이 단지도 이제 미분양이 이제 발생했던 단지입니다. 이 단지가 이제 입주를 했던 게 2018년 1월 달인데요. 입주를 할 때 가격을 33평 기준으로 매매가는 3억 1천만 원. 그리고 전세는 2억 1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. 1억 정도의 금액이 있었다면 매수가 가능했던 셈이죠. 근데 이때 아무래도 입주장이다 보니까 전세가 좀 더 빨리 안 맞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. 이 단지는 고점이 7억 4천만 원까지 이렇게 올랐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가격이 떨어졌지만 5억 4천만 원이 거래가 됐어요. 만약에 이 단지를 우리가 미분양이 났던 단지를 매수를 했다고 했을 때는 그때 3억 3천만 원 정도 했다고 하면 지금 5억 4천만 원 정도니까 그래도 2억 정도는 오른 셈이 됩니다. 그래서 이때도 우리가 이게 미분양이라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안에 남아있는 미분양 중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잘 선별했다면 이런 단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당장 이 단지를 지금 사는 게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어떤 단지라도 사기 좋은 시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정말 저렴했던 시기에 샀다면 이 단지가 너무 좋았겠지만 지금 이 단지를 산다고 했을 때는 이 단지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곳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찾아가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은 미분양 분양권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저는 분양권 투자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. 이게 리스크는 있어요. 우리가 나중에 입주 시기에 전세를 못 맞출 수도 있고 제때 잔금을 못 치를 수 있다는 좀 리스크는 있습니다. 그런데 어떤 종목보다 확실하게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메리트는 있습니다. 이 분양권인 상태에는 이 기축 아파트보다 가치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 형태가 없잖아요.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다 지어져서 정말 반짝반짝한 새 건물이 되었을 때는 그 가치가 그때서야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다른 종목들보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안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만약 예를 든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 단계가 있잖아요. 확실하게 이게 언제 뭐 그 단계를 밟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. 이게 뭐 분위기가 안 좋으면 사업이 더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분양권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을 딱 하게 되면 그때부터 확실하게 입주 지정일이 정해지게 됩니다. 그래서 내가 이거 분양권을 사게 되면 확실하게 몇 년도 몇 월에 이제 입주를 한다는 게 정해지잖아요. 그런 면에서는 좀 그런 불확실성이 또 줄어드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분양권에 대해서도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